안녕하십니까. 한국형 아르파-H 프로젝트 추진단 임무 2 PM 김윤빈입니다. 지난 10월 18일 날 저희 첫 번째 RFP가 공고되었는데 그 중에 20, 30대를 위한 10종암 조기 스크리닝 기술 개발 RFP에 대해서 FAQ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획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20, 30대 암 발생률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획이고요. 암 조기 진단율을 높여서 암 생존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조기 진단이라고 하지 않고 조기 스크린이라는 표현을 썼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요. 산업계 용어로는 다종암 조기 진단이 맞고, 단 암이 치명적인 질환으로 오진 시 환자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진단이라는 표현을 써서 확진이라는 의미를 주지 않으려고 의도하였고, 또 추가 암 검사의 필요성을 가이드해주는 선별 검사로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20, 30대 용어로 특정한 건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요. 20, 30대 용어로 특정한 것은 아니고 그런 진단은 없겠죠. 단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암 검진 사업으로 40대 이상은 주기적 검사가 제공되고 있어서 이 기술이 개발되고 나면 그 미대상 인구인 20, 30대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타겟 프로덕트 스페시피케이션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성능 목표는 RFP에 기재된 한국인 발생 10대 암에 대해서 암종별로 기재해 주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심사 시 중점 사항은 제시하신 타겟 프로덕트 스페시피케이션이 암 선별 목적과 허가 가능 범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현 기술 대비 목표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접근법과 기술 개발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연구 개발 계획서에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목표도 또 제안하시는 기술의 일부입니다. 또한 선별 검사의 목적과 허가를 위한 경제성 평가를 고려하여서 목표가를 설정하시고 가능한 달성법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능 평가 시 조기암에 대해서만 해야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전하는 과제에 한 줄 요약을 하자면 암의 기수에 상관없이 동등 수준의 진단 기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단 조기암이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장 갭이 큰 분야이므로 조기암에 대한 조기암의 바이오마커의 부재 또는 미량의 한계를 극복하면 후기암의 진단율도 개선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혈액 샘플을 암센터에서 받으실 때 기수가 표시되어서 이렇게 받으시기는 힘들 것이고, 또한 그렇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조기 1기암에 대한 혈액 샘플만으로 평가를 하기에는 너무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 샘플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시고, 조기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은 암센터와 협력하셔서 조기암 코호트 평가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은 특정 진단 분야 형태, 예를 들어 액체 생검법에 국한된 과제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다종암 진단에 대해서 액체 생검법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능의 예를 들거나 했을 때 액체 생검법을 그 예로 든 것일 뿐, 현재 조기암 진단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기술도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컨소시엄 구성 관련 질문입니다. 단일 주관 참여 기간 수 제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본 과제는 책임 연구자와 주관 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강조하고 연구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자 참여 기관의 수를 5개로 제한하였습니다. 기업이 단일 주관이고 RFP에 명시된 필수 전문 인력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기업이 단독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RFP에 요구된 필수 전문 인력에 대한 증빙은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구성 인원의 상세 이력을 구체 시험 제품명이나 허가 제품명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성과 이력으로도 가능합니다. 다음 질문은 디시전 플로우 차트는 왜 필요하고 어떻게 작성하나요? 라는 질문인데,
도전적 과제를 진행함에 있어서 빠른 고노고 결정에 대한 기준과 설정 및 이에 대한 참여자 간 그리고 연구 지원 기관과의 컨센서스는 매우 중요합니다. 고노고 결정 기준 수정에 대한 상황은 예를 들어서 어떤 추가 평가가 필요하든지 하는 데 대한 상황은 미션 PM인 저와 연구 과정 중에 상의하셔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기관과의 협력이 가능한가요? 라는 대한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 중인데 아직까지는 주관이나 공동, 위탁과 같이 IRIS에 등록해야 하는 연구기관으로서는 현재 불가능합니다. 단 주관기관이 연구의 필요에 따라서 기관의 규정과 절차에 근거하여서 용역 형태의 협력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저희가 연구에 대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향후에 개선하고자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관련 당부의 말씀은 본 과제의 목적과 기술의 필요성은 이미 추진단에서 검증하여서 RFP로 제안드린 것입니다. 과제 추진 배경 등의 항목은 되도록 간략하게 기재해 주시고 기술적 접근법에 대해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화면에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서면으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형 아르파H 프로젝트 추진단 임무 2 미정복질환 PM 김윤빈입니다. 지난 10월 18일 날 저희 첫 번째 RFP가 공고되었고 오늘은 그중 항암제에 대한 RFP Q&A를 진행하겠습니다. RFP의 타이틀은 콜드 튜머에 대한 신규 약물 타겟 초고속 검증 및 신속 개발입니다. 지난 40년간 암은 한국인 사망 1위였고 2010년대에 암의 생존율이 70%까지 도달을 하였지만 그 이후로 면역 항암제가 나오고 나서도 그 벽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RFP는 면역 항암제나 기존 표적 항암제에 반응하지 않는 암종에 대한 항암제를 신규 개발함으로써 한국인의 사망률을 감소시키자 하는 도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RFP상 신규 타겟 발굴이 첫 연구 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미 자체 연구로 발굴한 신규 타겟이 있다면 단계를 생략해도 되냐는 질문입니다. 저희의 목적은 건강 난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자체 연구로 개발한 신규 타겟이 있으시다면 그 단계에 맞춰서 개발 계획을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단 그 신규 타겟이 현재 다른 암종을 대상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본 연구를 위해서 적응증 확장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그 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개발하고자 하는 타겟이 암종 특이 약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암종에 대한 공통 타겟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간단한 답변은 모두 포함합니다. 다종 타겟을 발굴하실 수 있으신데 한 암종에 대한 특이 타겟만을 발굴하시진 않으시겠죠. 다종 타겟을 개발하실 수 있다면 아이디어한 상황인 거고 하지만 한 종의 암종에 대한 신규 타겟을 발굴하시는 것도 매우 도전적인 과제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타겟 발굴과 관련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타겟 발굴 계획을 빅데이터 분석 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변별력 없이 기재하지 마시고 암종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분석해서 결과가 나올 건지에 대한 전체 전략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과제는 연구기간 전반에 걸쳐서 기존 정부 지원 연구 과제보다도 지원 규모가 큽니다. 그 이유는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인 만큼 다양한 시도를 병렬로 진행하여서 해법을 찾으시길 바라는 의도가 있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RFP에 기재된 AI 신약 기술 오가노이드 기술은 반드시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 저희가 제안드린 신약 개발 기간이 굉장히 도전적이고 그 기간 단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툴 중에 하나로 AI 신약 기술이나 오가노이드 기술을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린 겁니다. 만약에 이거보다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이 있으시다면 제안해 주십시오. 타겟 프로덕트 프로파일은 어떻게 기재돼야 하는가?
타겟 프로덕트 프로파일은 최종 제품이 지향하는 목표 기준을 연구 초기부터 미리 설정해 놓아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목표점으로 가이드를 잡는 그런 요약표입니다. 그래서 TPP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 수치와 그리고 사업성과 관련된 상대적 수치를 모두 포함하게 되는데, 이상적인 목표와 함께 최소 목표도 기준으로 설정하여서 연구 진행 계속 여부의 결정 지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해당 환자군 작용 기전, 효능, 안정성, 제형, 생산 스케일러빌리티는 꼭 포함하셔서 미니멈 거기드 아이디얼 목표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 표적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의 병역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는 단계가 아닌데 어떡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중개 연구의 결과에 따라서 향후 수정될 수는 있지만 본 과제의 효능 및 안정성 평가는 단독 요법이 우선이고, 만약에 연구상 비교를 위해서 병용을 하더라도 현재 허가기관이 표준 치료제로 인식하고 있는 약물과 병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중개 연구의 결과에 따라서 후에 조정될 수는 있겠지만 본 과제의 효능 및 안정성 평가는 일단 단독 요법이 우선이고, 연구 계획상 병용을 시험하더라도 현재 허가기관이 해당 암종에 대해서 표준 치료제로 1차 치료제로 인식하고 있는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연구 계획과 TPP 작성 시에도 반영해서 작성해 주십시오. 효능 평가 시 고용한 모델이란 무엇을 의미하냐라고는 질문이 있는데, 콜드 튜머의 특성을 감안하셔서 목표 암종의 기질 비율 및 종양 미세 환경 등이 최대한 구현된 모델을 의미하는 것이고, 해당 암종의 특성상 약물을 직접 암세포에 실험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을 강조드립니다. 연구기간 30%를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저희가 제안드린 RFP의 연구기간이 평균보다 30% 단축된 기간입니다. 저희가 제안드린 연구기간 내에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지점까지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그 전략과 구체 내용에 대해서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컨소시엄 구성 관련 질문에 있어서는 본 과제는 전체 개발 계획 및 과정에 있어서 책임 연구자와 주관 기관의 권한 및 책임을 강조하여서 연구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자 참여 기관의 수를 5개 이하로 지정하였습니다. 기업이 단일 주관이고 RFP에 명시된 필수 전문 인력이 모두 참여한 경우에는 단독 지원도 가능합니다. RFP에 요구된 책임 연구자 및 참여 기업 역량에 대한 증빙은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책임 연구자의 상세 연구 및 성과 이력을 제출해 주시고, 기업의 역량은 구체 제품명을 포함한 개발 및 허가 승인 이력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기관과의 협력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주관이나 공동 위탁과 같이 아이리스에 등록되어야 하는 연구기관으로서는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단 주관기관이 연구의 필요에 따라 기관의 규정과 절차에 근거해서 용역 연구의 형태로는 협력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단에서도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향후 개선하고자 노력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관련해서 드리는 추가의 말씀은, 본 과제의 목적과 기술은 이미 추진단에서 검증하여서 사업 공고가 나온 것으로 과제 추진 배경 등의 항목은 되도록 간단히 기재해 주시고 기술적 접근법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과제의 주요 평가 항목인 컨소시엄 운영과 관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이메일로 서면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그에 대한 답변을 빠른 시간 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형 알파-H 프로젝트 추진단 임무 3 바이오 헬스 혁신 분야의 RFP 설명을 맡은 저는 조영재라고 합니다. 첫 번째 RFP 주제는 보건의료 난제 극복을 위한 우주의학 혁신 기술 개발입니다. 우주 환경을 활용한 기술은 기존의 질환 치료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핵심 바이오 헬스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 분야에 대해서 선제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선진국 중심으로 우주우학이 선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주정거장에서의 연구까지도 활발히 되고 있고, 최근에 민간 기업으로의 참여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국가적으로 우주우학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원이 된 적은 없었고, 이에 우주인의 단순한 건강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상에서의 질병 치료 혁신을 위한 선제적인 R&D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런 분야에 있어서의 기술 종속을 탈피하고자 합니다. 우주 환경은 흔히 이제 중력이나 혹은 방사선으로 대표가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임상적인 연구, 비임상적인 연구들이 다 진행이 된 바가 있고요. 관련된 논문이나 특허들도 굉장히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파편화된, 개별화된 연구 과제들만 여태까지 있었습니다. 이에 앞으로 이 우주를 활용을 해서 지상의 보건의료 난제 해결을 하는 것이 이 과제의 목표이고요.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난제들에 대해서는 왼쪽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이 다양한 어떤 우주 환경 모사 장치 같은 것들도 과제를 통해서 더 발전되고 개발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향후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서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그리고 새로운 치료법 발굴 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과제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주 환경을 활용을 한 연구를 통해서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한 이런 기술의 향상을 기대될 수 있는 보건의료 난제를 설정을 해서 그 질환의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법 해결을 찾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한국형 알파H 프로젝트가 기획됐을 때 바이오 헬스 혁신 분야에서 이미 우주 환경에서 질병 연구 및 신약 개발이 가능할까라는 빅 퀘스천이 제기가 된 바가 있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기술적인 난제들을 이번 기획을 통해서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그동안 사업의 기획 보고서 내용을 참고를 했고, 이제 빅데이터와 같은 디멘전 분석, 그리고 기존에 알려졌던 특허와 논문 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전문가 그룹의 도전적인 문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우주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 자문과 포커스드 그룹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PM 역시 이 문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네 가지 기준에 따른 도전적 문제 설정 기준에 맞춰서 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도전 혁신적인 측면에서는 방금 배경에서 설명을 다 드렸고, 난제의 시급성의 차원에서는 지구 환경을 바꿀 수 없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우주로 갔을 때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문제를 찾고자 하고요. 이 파급 효과는 단순히 일반적인 어떤 질병의 해결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고, 특히 향후에 국내에서도 우주청이 신설이 됐고 발사체가 이미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국내의 거대 과학 진흥의 시발점,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과제의 비전은 우주 환경을 활용한 바이오 헬스 첨단 의료 기술의 고도화이고요. 이 전략 목표로는 우주 의생명 과학의 R&D를 통해서 국내 우주 의학의 저변을 확대하고 수준을 향상시켜서 의료의 난제를 극복하는 혁신 기술을 찾고자 합니다. 다양한 주제들이 많지만 본 과제에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다양한 우주 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를 해서 생체 신호 부적응, 방사선 노출, 면역 노화, 혁신적 치료 공정 개발이라는 4개의 주제를 우선적으로 먼저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5년간 약 220억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고요. 병원과 기업이 필수로 참여를 하는 연구단 구성을 하고, 특히 이제 관련된 선행 기술이 확보된
연구기관들끼리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시너지를 창출을 도모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 중에서 첫 2년 동안의 마일스톤 점검 기간이 있고요. 다시 과제가 줄어들게 되는 경쟁형 구조로 가게 되고 다시 2년 뒤에 한 번 더 마일스톤 점검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한 팀을 선정을 해서 우주 실증을 하고자 합니다. 주관 공동은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본 과제에서는 주관 기관 이외에 공동 기관은 5개까지를 최대로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단계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살펴보시면 1단계에서는 대상 기술을 발굴을 하고 2단계에서는 대상 기술을 실제 국내 내카에서 정의해 놓은 혁신 의료 기술화를 시키고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해당 기술을 실제 우주 환경에서 실증을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성과 목표와 지표는 RFP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말씀드렸듯이 지원 분야는 선제적으로 4개의 분야를 미리 설정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실제로 발사체가 귀환되는 진귀한 동영상을 보셨을 텐데, 본 과제에서도 최종적인 한 팀이 우주 실증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연구 과제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여태까지 국내에서는 없었던 우주의학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제시를 함으로써 지금까지 해결할 수 없었던 보건의료 난제에 대한 혁신적인 치료 기술을 개발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특히 다른 분야에 비해서 선도국가의 격차가 큰 분야인 만큼 향후 우주의학의 산업연구 생태계가 구축이 되어서 앞으로 우주의학도 시장이 열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막대한 경제적인 효과도 창출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형 알파-H 프로젝트 추진단 임무3 바이오 헬스 혁신 분야의 PM 조영재입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과제는 약물 안전성 평가를 위한 혁신적 첨단 미세생리 시스템 기반의 인체 면역 모사 기술 개발이라는 주제입니다. 배경과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새로운 약물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동물 실험이 기본이 됐었는데 당연히 이제 그 결과가 인체와 잘 맞지 않아서 신약 개발 효율성의 저하의 주 요인으로 지목이 되었었고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차세대 기술로서 미세생리 시스템, 영어로 마이크로 피지올로지컬 시스템, 줄여서 MPS라는 기술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신약 개발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비용이 소모가 되는 것을 이 기술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상 현장에서는 현재 개인 맞춤형 진단 치료 패러다임이 전환이 돼서 아직까지 이 MPS가 활용이 돼서 약물의 효능 향상뿐만 아니라 약물의 부작용을 사전에 스크리닝 할 수 있는 그런 의료 기술 혹은 의료기기는 아직까지 개발된 적이 없습니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MPS 기술을 활용을 해서 맞춤 개인 진단을 고도화하고자 하고 있고, 관련해서 특히 새로운 약물을 투여할 때 부작용을 선별할 수 있는 체외 진단 의료 기술을 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과제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제시는 정리를 하면 첨단 MPS 기술을 이용한 임상 현장에서의 활용이 가능한 면역 관련 부작용 예측, 체외 진단 혁실 기술 개발이고요. 이 내용은 사전에 한국형 알파-H 프로젝트 기획 보고서에서도 특히 동물 실험 없이 새로운 치료제 개발이 가능한가라는 주제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고요. 간접적으로는 신약개발 기간의 단축이나 혹은 첨단 재생의약품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것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술적인 난제를 도출을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RFP나 혹은 보고 계시는 PPT 슬라이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알파-H 사업기획보고서에서 내용을 참고를 했고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멘전 분석, 그리고 기존에 알려진 특허 논문 분석을 모두 거쳤고요. 최종적으로는 전문가 그룹의 인터뷰와 자문, 그리고 PM인 저 또한 이 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도전적 문제 선정 기준에 따라 주제를 정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직까지 환자의 안전한 약물 선정을 할 수 있는 진단 기술이 전무하다는 측면에서의 도전 혁신성이 높고 향후에 이 면역 치료가 전반적인 개인 맞춤 치료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관련된 부작용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는 시급성 또한 높고요. 이 파급 효과는 규제 과학에서도 이미 이 분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임무 성과 완수 시에 세계 최초의 성과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의 비전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임상 전후 개인 맞춤 의학 실현을 통해서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고요. 전략 목표로서는 특히 환자 검체를 직접 활용을 해서 장기별 인체 면역 반응을 모사할 수 있는 MPS 기반의 체외 진단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 추진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이 4가지 정도의 구체적인 성과와 관련된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RFP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특히 MPS와 관련된 기술은 국내에서도 이미 여러 부처에서 선행 일몰 사업이 진행이 되었었고요. 우수한 원천 기술을 확보한 연구팀들을 지원을 해서 성과를 좀 더 빠르게 고도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임상에 적용을 해서 이 바이오 의료의 산업적인 퀀텀 점프가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규모 지원이 필수적이고, 따라서 과제당 연 20억 규모로 총 5년간 140억을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병원과 기업이 필수로 참여를 하고, 특히 기술력이 확보된 연구기관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서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연구 단계의 총 5년차 중에서 중간 3년차 때 마일스톤 점검이 있고요. 그 마일스톤 점검 이후에 다시 마지막으로 한 팀이 선정이 돼서 최종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연구는 총 주관기관 한 기관 외에 최대 5개의 공동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조건이 잡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목표를 살펴보시면 특히 이제 혈액 조직 검체를 직접 이용을 하는 혹은 생체 적합도가 향상된 소재를 이용을 하는 것이 있고, 세포를 포함한 이 소재 부품이 바로 사용될 수 있게 ready to use가 가능한 동결 보존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개인 장기별 면역 반응을 평가할 수 있는 바이오 센서 혹은 실시간 이미징이 탑재된 자동화 시스템이 구현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 임상 시험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과제를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세부적인 성과 지표는 RFP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궁극적으로 이 과제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을 하고 큰 공공의 R&D 투입을 통해서 신약 개발, 특히 의료기기 개발에 있어서의 효율을 강화하고요. 환자들에게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질적인 수준 향상, 안전을 높인다는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해서 앞으로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요. 특히 첨단 재생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비용도 줄일 수 있는 파급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 두 과제 발표드렸던 과제의 요약된 그림입니다. 네.
RFP 외에 추가로 공고된 설명 자료에 나와 있고 관련된 레퍼런스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참고를 해서 과제 지원을 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무사 복지 돌봄 분야의 PM을 맡고 있는 이인규입니다. 지금부터 그 한국형 알파 프로젝트의 통합 디지털 돌봄 솔루션 개발이라는 연구 제안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알파 H 프로젝트는 5개 임무가 있고 그 중에 4번째 임무는 초고령 사회 대응, 지속 가능한 복지 돌봄 서비스의 개선이라는 큰 과제의 명제가 있고 5년 이후에는 Aging in Place, 10년 이후에는 건강수명 75세를 달성하겠다는 미션이 있습니다. 현재 그 돌봄 환경은 굉장히 그 돌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봄을 제공하는 인력의 수는 굉장히 감소하고 또 인력들이 고령화되고 질 저하가 지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간병 서비스의 비용을 줄이고 가족 간병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 이 가계 단위의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현재 프레일리티 스케일, 노쇠의 단계는 1단계부터 흔히 9개의 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이 과제의 제안은 4번째 단계에서 9번째 단계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노쇠 장애가 아주 심각한 사람을 될 수 있으면 혼자 혹은 약간의 그 가족의 돌봄으로서 그 환자의 생활이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과 이런 혁신적인 기술의 통합 기술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달 전에 이 환자의 체력 향상에 중점을 둔 멀티모달 근감소증 치료 기술 개발이라는 연구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린 2번째 케어 온 솔루션 과제는 이 노쇠 고령 환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이 돌봄의 품질 향상을 위한 통합 디지털 돌봄 솔루션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그 노쇠 환자들의 큰 문제는 이 생체 징후 측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배변, 습식, 영양 부분의 문제, 또 낙상, 욕창 반지의 문제 등을 해결해야 되고 또 환자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만성 질환을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개발되고 있는 스마트 기기, 로봇 개발 등의 그 플랫폼을 서로 연결시키는 그런 일을 먼저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관계되는 기계로부터 데이터 수집 그리고 그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 끝으로는 이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합하는 XR 디지털 트윈 기반의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필수 생체 정후, 그 다음에 욕창 치료, 배설 보조, 목욕, 제2형 당뇨병 혹은 정신질환 등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24시간 실시간 환자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한 치료에 대한 시뮬레이션 그리고 돌봄 인력에 대한 충분한 훈련 그리고 이런 그 병원을 경영하는 요양원을 경영하는 인력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RFP의 핵심 목표는
24시간 환자 맞춤형 돌봄 지원이 가능한 통합 디지털 돌봄 시스템 구축이 되겠고, 이 시스템의 질적인 목표는 현재 노인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 필요한 것을 5명당 1명, 그리고 환자는 50명당 간호사 1명이 관리가 가능하게 되는 그런 현재 기준 대비 약 200% 이상의 효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요양병원이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1등급 목표를 달성하게 하고, 또 병원 간 연계가 가능한 그런 통합 디지털 돌봄 플랫폼을 상용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은 이제 자세한 RFP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 5개 이상의 기본 생활 돌봄 솔루션이 가능한 통합 시스템을 먼저 1단계에서 POC 검증이 필요하겠고, 향후에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최종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서 임상 시험으로 최종 증명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첫 1단계 1.5년 동안에는 대개 2개 팀이 선정이 되고 각각 20억, 10억 정도의 돈을 투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1단계가 끝나면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한 팀으로 통합을 하거나 아니면 한 팀을 탈락시켜서 매년 40억 과제가 진행되도록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4.5년이 끝나서 이 연구 과제가 아주 성공적으로 달성이 되면 굉장히 많은 돌봄 제공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첨단 기술, 그리고 이 첨단 기술을 서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환경이 구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형 알파 H 프로젝트 임무 5번째 필수 의료 분야를 맡고 있는 이창현 PM입니다. 저의 임무는 필수 의료 지역 완결 체계 구축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가지, 첫 번째는 멀티모달 AI 기반 지역 완결형 스마트 응급 환자 분류 최적 이송 시스템 개발이 있고, 2번째는 AI 기반 다기관 중환자 실시간 원격 관리 플랫폼 및 이송 시스템 개발이 되겠습니다. 임무 5번째 미션은 필수 의료 지역 완결 체계 구축에 있습니다. 향후 5년 후에 저의 목표는 디지털 기반 필수 의료 인프라 고도화에 있고, 향후 10년 후 저의 목표는 지역 의료 이용 자체 충족률 95%를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 국내에서 응급 중증 환자 수요가 매우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 및 자원 부족 심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및 광역시와 비교하여서 세종의 경우 수도권은 80% 자체 충족률인데 비해서 세종은 29.7%로 가장 낮은 지역 자체 충족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역 의료 접근성 저하로 인하여 환자들의 생존율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 의료 자원 및 응급 의료진 공급 부족이 전망되고 있고, 전문의 부족 또는 배후 진료 부족으로 인하여 불충분한 환자 치료로 인하여 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민성 쇼크 환자 대상 병원별 에크모 치료 결과를 볼 때도 각 병원별 최저 25%에서 90.7%까지 굉장한 차이를 볼 수 있고, 또한 아시겠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환자 관리 시스템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코로나 환자의 중환자실 배정이 어려웠고,
또 이성 환자에 대한 병원 간 정보 공유 플랫폼 부재로 중증 환자 이송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감염병 관련 중환자 의료 자원과 인력의 효율적인 배분이 지역이나 병원 간에 잘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도전적 문제를 발굴하고자 여러 문헌 조사를 비롯하여 현 상황을 파악하고 각 국립대병원 협의체와 자문단을 운영해서 약 29건의 예비 제안서를 수렴하였습니다. 도전 혁신성, 난제의 시급성, 난제의 파급 효과, 그리고 과학기술 해결 가능성 등등을 검토하였고,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난제의 시급성과 난제의 파급 효과, 특히 고령화로 인한 만성 중증 질환자의 증가와 지역의료 자원 불균형으로 인한 의료 시스템 저하, 또한 응급 및 중증 환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치료를 통해서 사망률을 감소시키거나 지역의료의 자체 충족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총 29건 수요 중 8개 후보군을 도출하여서 그중 2가지 멀티모달 AI 기반 지역 완결형 스마트 응급환자 분류 최적 이송 시스템 개발과 AI 기반 중환자 실시간 원격 관리 플랫폼 및 이송 시스템 구축 2가지 프로젝트를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지방 응급의료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고 지역 응급센터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수도권 및 광역시에는 1% 미만인 데 반해서 지방도시는 30%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응급의료센터가 70% 이상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는 전국 8곳 중에 수도권이 5곳이나 됩니다. 지방 중증 응급 환자 2명 중 1명은 적정 시간 내에 현재 응급실 도착이 불가하고 지방 및 도서 상간 지역 인프라 부족으로 인하여 골든타임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실에 맞는 지방 응급의료 체계 구축 및 서포트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권역 내 중환자 이송 시스템이 부재하고 응급의료 시스템과 달리 중환자 정보 공유 플랫폼이 현재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못합니다. 중증 질환 치료 인프라도 각각 산재되어 있어서 중환자 치료의 지역 간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환자 현황 플랫폼 구축과 이송 시스템 해결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또 환자의 중증도 분류, 의료진의 업무 부담 경감, 응급조치 및 신속 진단 또는 의료 AI 기술력을 제고하여서 이런 난제들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2가지 프로젝트의 최종 목적은 환자 이송 시간 20% 단축, 응급 중환자 진료 평균 대기 시간 10% 단축, 또 권역 외 환자 이송도 20% 이상 감축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응급 중환자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여서 국민 건강을 증대시키고 국민의 체감도도 향상시켜서 환자 이송 시간이나 진료 대기 시간, 또 권역의 환자 이송 감축 이런 것들을 이룩하고자 합니다. 필수 의료 분야의 혁신 기술도 같이 확보할 생각입니다. 한국형 지역 완결 AI 기반의 응급의료 시스템을 확립하고 원격 또는 비대면 모니터링 시스템 또는 처치 이송 전 환자의 중증도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여서 학회나 또는 논문을 통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고 음성 인식형 응급 EMR 시스템 및 AI 기반 진료 기록 작성 및 요약을 통하여 의료진의 수고도 들어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중환자 관련해서는 AI 기반 중환자 실시간 원격 관리 플랫폼을 개발하여서 다규간 중환자 빅데이터를 서로 병원 간 공유하고 또 정보를 수집하여서 분석하고 환자의 사망률을 낮추고자 합니다. 또한 AI 기반 연합학습이나 디지털 트윈, SLLM 등 중환자의 급속 악화나 중증도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 권역별 또는 지역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하여서 중환자실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총 2개의 프로젝트에 각각 2팀을 선정하여서 연구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멀티모달 AI 기반 지역 완결형 스마트 응급환자 분류 최적 이수 시스템 개발에서는 1차년도에 20억, 2차년도에 50억, 3차년도에 60억, 4차년도에 50억, 5차년도에 20억 이렇게 지원을 할 예정이고 단계마다 평가를 해서 2팀 중 한 팀을 최종 선정하여서 2단계의 한 팀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렇게 지원된 팀을 바탕으로 또는 개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응급의료 또는 배후 실시간 배후 진료 자원들을 공유하고 또는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마지막에 이런 실증 연구를 통하여서 의료기기 또는 신의료기술 또는 혁신의료기술 인허가를 식약처나 한국보건의료원과 협력하여서 획득하거나 또는 정책 입안을 최소한 한 건 이상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응급실 특화 AI 기반 임상 지원 시스템 개발 사업과 또 5세대의 이동통신 및 인공지능 기반 응급의료 시스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사점도 있지만 다른 과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이송식 시스템과 더불어 권역별 응급 시스템 또는 진료 현황, 앰뷸런스 이동 상황, 응급환자 발생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든지 권역별 응급실 진료 및 이송에 AI나 AR, MR 기술을 활용한다든지 하는 면에 있어서 차별성이 있고 코로나 감염 상태 등 앞으로 혹시 있을지 모를 국가적 재난 상황에도 대비하여서 비대면 응급진료 상황을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전에 언급한 사업들과 권역별로 이번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할 여지도 있는 상황이니 지원하는 여러 연구자분들께서는 RFP 내용을 잘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RFP 내용은 중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환자실 이 전국적 시스템을 만드는 과제입니다. 현재 응급실은 네디스와 같은 국립의료원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데 중환자실은 아직 그런 시스템이 없는 상황인데 이런 시스템을 이번 과제를 통하여 구축하고 최소한 3권역 이상의 중환자실 네트워크, 그 다음에 마지막 전국적 단위의 중환자실 네트워크 및 배후 진료 가능성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완결하는 것이 이번 과제의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의 예산은 1차년도에 20억, 2차년도에 40억, 3차년도에 40억, 4차년도 40억, 5차년도에 20억 이렇게 지원을 할 예정이고 각 단계별로 평가를 하고 1단계가 끝나면 고 또는 노고 형식으로 두 팀 중에 한 팀을 선정하여서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단계별로 또는 연차별로 저와 협의하여서 진행하는 도중에 업무별 완성도를 기준으로 계속 평가와 관리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과제에서도 의료기기나 신의료기술 또는 혁신의료기술 인허가를 획득하고 정책 입안도 최소한 한 건 이상 이루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 역시 현재 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환자 특화 빅데이터 구축 및 AI 기반 CDSS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데이터를 구축하고 표준하는 K-미믹 사업,
있지만 중환자 배후 진료 역량 파악에는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과제에서는 실제 권역의료센터 중심 지역 완결형 임무로서 권역 내 중환자 진료 배후 역량을 확인하고 실태 파악을 실제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런 사업을 통하여 향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거나 응급환자 이송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중환자 진료 인력 부족을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나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고 실제 진료의 행정 부분이나 차트 작성 등 진료 보조에도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두 가지 RFP 과제를 통해서 응급 중증 환자의 지역 의료 이용 자체 충족률 및 생존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현재 세종이나 경북, 충남, 전남 등 지역은 낮은 자체 충족률, 즉 70% 이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을 통하여서 응급환자의 권역별 스마트 분류, AI 구급차 이송, 권역별 응급환자 네트워크 시스템을 마련하여서 중환자 배후 진료 현황 및 역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서 권역 외 이송 20% 감소, 지역 완결성을 증가시키고 이송 시간도 20% 이상 감소, 평균 대기 시간 10% 이상 단축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고 코로나 감염 등 국가 재난 상황을 대비하고자 합니다. 현재 119 구급대원들이 수십 통의 전화 확인 후 응급실 입원 및 배후 중증 진료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이번 과제를 통하여서 어느 정도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 지원하시는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격려 또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